늦게 끝나고 그래서 예, 못 근데 갔어요. 내가 가야지 친구가 가면 그쵸? 친구도 또 사오번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친구도 일단 아프고. 예, 저도 자, 가야죠. 거기는. 네, 예. 좋습니다. 우리 근데 어쨌든 네, 오늘 이거 색이 오늘 왔어요. 네, 와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그래서 오면 아예 되고요. 떠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어, 음. 그렇군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제가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또 저희가 5월 달에 첫 미팅을 한 것 같아요. 5월 달에 첫 미팅하고 5, 6, 7, 8, 9, 10, 11, 12, 1월. 1월에 출간됐으니까 만 8개월을 같이 8개월 동안 한 열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줌, 오프라인 합쳐서. 오프라인에서 한 번, 두 번,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를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한 일곱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 1대1로 코칭을 받은 거죠. 물론 같이도 했고, 줌에서도 꽤 여러 번 만났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저자잖아요. 저자 특강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오늘 낮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 설계할 때 제 책 내용이 중심이 돼서 제가 과정 설계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오늘 갑작스레 그런 누가 어, 기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쭉 한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책 있으신 분은 네. 한용남 선생님 책이 있고 고선혜 선생님 혹시 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구입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으셨네요, 그럼. 네. 네, 그럼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어,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280쪽인데, 290쪽인데, 뭐, 가독성이 좀 있게끔 글자 행간을 이게 한 200 정도로 놔서 되게 넓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쉽고요. 책이 글씨가 빡빡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다른 책보다는 좀 읽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책 제목을 보면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소제목은 제가 우리 저기 책에서 인터넷에 있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이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임초롱 작가는 한국에 사는 호주 슈퍼맨이에요. 두 번째 장덕순 대표는 춤추는 크루즈 여왕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우경아 작가는 41살에 시작한 우가장의 1인 기업 스토리. 김일은 스토리텔링하는 독서 코칭 전문가. 그리고 김기동 작가는 핸들을 고친 8톤 트럭이라는 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임철홍 작가는요. 호주 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장덕순 작가는 크루즈 여행사 대표예요. 그리고 우경아 대표는 전자책을 쓰면서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1인 기업가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따연구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1인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독서 모임을 오래 하고 이쪽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신은 독서 전문가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김기동 작가는 이 사람은 외형 매출액 한 200억 정도 하는 유통회사, 온라인 유통회사, 온오프라인 유통회사 대표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명한 독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고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키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 이 책은 독자들을 향한 쓴소리로 과감하게 질책도 하고 인생을 재조명하기도 한다. 시시각각 변한 현대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5명의 스토리가 삶에서 자신의 가치와 생존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나침판이 되어줄 거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요. 실제로 5명이 어떻게 삶을 살아오고 지금 자신의 그 과정들, 자신의 기업들을 끌고 가는지, 그리고 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김기동 작가는 이분은 사실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20대부터 기업을 운영해서 지금 40대가 되는 순간까지 꾸준하게 기업이 성장해 온 그런 성장 스토리.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쓰여 있죠. 나연구소의 우경화 작가는 인클, 클래스유, 이토스 그로우 책쓰기 강사 로 되어 있고요. 임철웅 작가는 워킹 홀리데이, OK 유학생 네트워크, 호주 슈퍼맨, 네이버 카페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장덕순 요 작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왜 누구는 여기 네이버 인물 정보에 이런 게 들어와 있네요. 이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제 거는 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분은 마마픽스 대표이사, 주식회사 반디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여기에 보면 시작이고요.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2부는 실행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이 책이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실행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옮기려면 도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하다 보면 몰입하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도약하는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이분은 늘 계속 성공해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저는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회원들이 변화됐는지 그 스토리가 여기 독서는 기회다라는 파트에서 세 사람의 그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에서는 호주 슈퍼맨은 이 사람은 20대에 호주로다 워킹 홀리데이 무작정 갑니다. 근데 그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워킹 홀리데이는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그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고선혜 선생님은 워킹 홀리데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고선혜 선생님? 말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빛은? 네. 우리 조혜숙 선생님은 워킹 홀리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뭔지는 아시죠? 네. 근데 영어, 뭐 별로, 예,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일도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근데 그 사실 이 워킹 홀리데이가 그거 생각하면 쉽대요.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말을 배울 수가 없고 일만 하루 종일 일만 무진장 뻔질나게 하다가 예, 그 공부도 못하고 피곤해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시작에 이끌림에 빠지고 시작 후 찾아온 운명들, 성공의 씨앗을 품어라. 그리고 우리는 슈퍼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크루저 여왕은 이분은 그 스토리가 정말로 개인의 스토리가 참 그 굴곡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그 여섯분 계시는데 아마 내 이야기 한번 들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밤을 새도 이야기 보따리를 다 못 풀어낼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 줄로 내 이야기를 과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 하는 사람 예, 있겠죠. 네, 분명히. 그런데 어, 이분도 그 참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저보다도 연배가 한참 아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요, 저 전라도 시골인데 그 동네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자기가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자니까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냐? 그랬던 사람인데 하여간 우여곡절 그래 어떻게 해서 대학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대학 입학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입학만 했는데 다행히 가세가 확 살아나가지고 학비 걱정이 안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원 원장을 하고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이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찾고 저기 옆에서 너 이거 여행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는 여행을 다니는 거 집에 있을 땐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서 여행 가자 해갖고 나가면 짐보따리 싸들고 걸어 나가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눌려 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내면에 이렇게 어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대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행업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해서 바로 코로나 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이겨낸 스토리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경아 그 작가가 쓴 거는 여기는 이제 1인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자신이 어떻게 1인 기업가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적어 놨고요. 그리고 제 거는 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저를 변화시킨 생존 독서 그거를 만나게 된 계기 제 스토리를 보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 생떠나비가 어떻게 우리 회원들이 성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다 들어 있고요. 이 김기동 작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에 보면 어떻게 고객을 만나고 어떻게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기업을 처음 시작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예, 펼쳐 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에 이제 그게 써 있네요. 각자의 프롤로그가 여기 써 있네요.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이 프롤로그 참 재미있어요. 어, 우경아 작가가 이런 프롤로그를 썼네요.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지나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를 선택했다. 나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기로 선택했다. 그런 내 결심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서서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을 위해서 일하던 내가 나와 모두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멋진 1인 기업가가 되었다. 그 시작은 내 마음의 이끌림을 따른 덕분이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썼어요. 삶이란 누군가의 손에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면을 다지고 그 힘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인생을 자신이 주도하는 삶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이 독서다. 책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 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책이다. 책은 우리의 삶을 원하는 곳으로 안내해준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오타내어 꿈꾸는 곳에 필요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고 선배들이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장 좋은 곳을 안내해주는 것이 선배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따라해보는 것이다. 임철용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시작할까 말까를 망설인다. 나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것을 습관처럼 생활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은 말했대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이 초기 증상을 쉽게 치료하는 방법은 새로운 도전 앞에 시작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쉽게 하는 것이다. 나 역시 24살 때 땅에 떨어진 세계 지도를 보고 무작정 낯선 호주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시작에 이끌림에 중독되어 가능한 일이다. 어, 이분도 보면 예,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인가 홀리듯 살아온 삶인가 싶다. 운전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어느 날 뉘엿뉘 해가 이글거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석양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지는 해를 따라 서쪽으로 달려갔다. 나를 비웃듯 해는 사라지고 나는 갈 길을 잃고 갓길에 이거는 뭔가가 잘못 밑에 있는 사람 거하고 이어지는 장덕순 대표께 아닌 것 같으네요. 예, 장덕순 요 작가 거는 제가 여기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맞네요. 어, 맞는 내용이네요. 근데 왜 폭주기관차는 밑에 사람 건데.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맨 밑에 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줘. 지금 또다시 크루즈에 홀린 삶을 살고 있지만 예전에 끈 풀린 망나니 같은 내가 아닌 발바닥에 땅에 오롯이 잘 자리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 이분이 이 글을 처음 쓴 게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이제 책의 진짜 프로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첫 줄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작하는 글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쓰게 될 것이다. 크루즈를 타는 사람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김기동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앞뒤 안 가리고 크게 사고를 친다. 그래서 나의 별명은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다.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나를 회사 식구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회사의 식구도 어느덧 30여 명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예, 회사가 참 잘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 보게 됩니다. 어, 책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임천홍 작가는 이래요. 시작을 가장 쉽게 시작을 해라.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그냥 그냥 시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24살 때 어,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그 지도책 하나를 들고 호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그냥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덕순 작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 임철웅 작가의 그 맨 앞에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사는 호주 슈퍼맨인데요.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못한다면 내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룰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고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시작을 쉽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된 후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은 현실이 되어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일상에서 시작을 쉽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시작 전문가로서 앞으로 나의 행보가 궁금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결국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시작해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시작하고 중간에 예, 포기하기보다는 어, 그리고 어, 포기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예, 꾸준히 꾸역꾸역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에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실패하면 실망하겠지만 시도해 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쪽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 나만의 나를 위한 길이라면 그냥 just start 해야만 한다. 그냥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냐 새로운 꿈을 찾느냐 인생의 최고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다. 그때 나의 심장은 길거리에서 꽉 잡은 엄마의 손을 놓치고 그만 길을 잃어버린 5살 어린아이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의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용기를 내서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했지만 좀처럼 그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고 2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동네 서점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때 서점 바닥에 떨어진 세계 지도가 보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엄청난 어떠한 그 획기적인 사건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작게 주어진 기회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은 어, 이게 여기에 보면 2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로운 자아를 만나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이끌고 싶었다. 그것은 바로 결정되지 않은 나의 꿈에 꿈틀대는 첫 신호였다. 임초롱
세상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세상 중심에 서서 세상을 이끌어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 기회야.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거야. 후회해도 크게 잃을 건 없잖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충분해. 해봐. 당장.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저도 같이 책을 썼지만 지금 다시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라, 내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 해봐. 지금 당장.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요. 근데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25쪽에 보면 24살 한국 청년이 호주에서 시작한 첫 사업이 어, 이분이 뭘 했냐면 주유소 화장실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 워킹 홀리데이가 이래요. 주유소 화장실에서 물론 이분은 참 어려운 그 이야기를 풀어내 줬는데요. 담배 애호가도 아닌 사람이 이날따라 유독 고민이 많았는지 연달아 담배 3개표를 피워댔다. 그때 당시 호주에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한국에서 2,000원짜리가 7,000원 가량 했었다. 순간 그래 담배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뒤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어, 이 사람은 이걸 담배라는 거를 이제 하고 나는 주저없이 전 재산 300만 원 중 50만 원만 남겨두고 인생 최대의 결정을 하게 된다. 바로 250만 원에 중고차를 구매해서 공항 픽업을 통해 담배 장사를 하기로 한 거다. 그리고 차를 사자마자 호주 브리즈번에서 골든 쿠스트로 7일간의 로드맵 투어를 갔다. 이때부터 나는 다시 호주에 올 수도 없다는 생각에 호주의 일상을 싸이월드 미니 홈표에 생생하게 올리기 시작했다. 이게 호주 슈퍼맨이 된, 호주 전문가가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이지만 꾸준하게 그런 걸 올려주는 거. 지금 그런 걸 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여기에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주 두탁 1일차, 7일차, 2주차, 3주차 점점 늘어나는 진심을 담은 나의 게시글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대리 만족까지 주며 그들은 나를 팔로우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싸이월드 검색창에 호주라는 키워드를 치면 나의 미니홈피가 꽤 오랜 기간 1위를 노출되었고 하루 방문자 수가 1일 최대 3,000명까지 기록되자 호주 분야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호주에서 사람들을 호주에 오는 유학생들을 픽업하고 그 친구들하고 미리 소통을 해서 그 친구들이 담배를 사오고 나는 한국 값으로 담배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호주에 오는 픽업 비용, 그 사람들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른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서 담배 한 가게에 2,000원짜리가 거기 오면 7,000원이면 3배가 넘잖아요. 그러면 한 보오면 얼마예요? 2,000원짜리 10개니까 2만 원 주고 나는 7만 원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5만 원의 이득이 생기니까 한 사람이 보통 2보론가 3보로까지 가져올 수 있대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받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었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 그 호주에서 이렇게 이겨낸 스토리. 그러다가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시작 후 찾아온 운명들.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시 일어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호주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갈 수도 없고, 예, 이동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무엇을 했냐 하면 출국 전 40일간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호주에 가기 전에 호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한지,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고요. 그러면서 어,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는 점점 3개월,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끝을 보이지 않아서 위기에 내가 어떤 답을 낼까? 세상에서 몸이 좋은 작가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동기부여 명강사가 되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낸, 예,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57쪽에 이런 표를 써놨어요. 성공의 합계는 무엇인가? 수많은 시작과 버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집요함과 능력이 생성되어서 버티면 끝을 낼 수 있다. 바로 그 끝이 성공이다. 살다 보면 흔히 저지르는 바로 이 두 가지 실수를 최소화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첫 번째, 시작하고 just start의 더하기예요. 버티면 just stand 하면 이꼬로 succeed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씨앗을 품으라고 하는데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루틴이 있는 삶, 결국은 습관이죠. 그거를 하는 사람이 어, 그 성공의 씨앗을 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임계점이 넘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성공시키면 회사는 성공한다고 65쪽에 얘기를 해요. 고객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마지막으로 이 에필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운명까지도 앞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마 좀 좋은 책이고 이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호주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길에 내가 어떤 길을 갈까 방황할 때 길에 떨어져 있는 그 지도 하나 보고 호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호주에 가서도 그 힘들어서 담배도 잘 못 피우던 친구가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와, 그렇지. 거기서 반듯 떠오르는 걸 가지고 담배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호주에서 그런 생활들에 대한 그거를 싸이월드에 올리다가 호주 인플루언서가 되고 지금은 호주 유학원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낸 스토리. 예,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춤추는 크루즈 여왕. 이분의 이제 그 프롤로그 전에 어, 그 짧은 글을 보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가장 흔하게 돌아오는 대답이 대통령, 소방관, 경찰관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로봇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부모들에게 물으면 10중 8구는 자녀를 서울대 하버드대를 보내고 싶다고 하곤 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공무원이 대세가 되고 이제는 1인 기업 붐이 이는 시절이 되었다. 하지만 머릿속 가득 꿈을 안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꿈만 꾸려고만 하지 말자. 꿈은 노숙자도 꾼대요. 꿈은 노숙자도 꾼다. 실행이 답이다.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 꿈은 영원히 꿈으로 남으리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민기 교수님의 실행이 답이다를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행에 어떤 역량이 아무리 높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민계 교수님은 역량의 실행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100만이 됐든 실행이 빵이면 아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역량이 1이라도 실행이 1000이면 1000만, 10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민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그 내가 제일 잘 나가 20년 경력의 영어학원 이야기. 학생들이 여기에 보면 77쪽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나의 경우는 다정다감하고 섬세하여 주로 어린 아이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왔다. 줄리 선생님처럼 영어 선생님 될 거예요. 줄리 선생님이 숙제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숙제해야 해요. 아이들의 말에 학부모님들은 매우 기뻐하며 내게 점수를 더해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하라. 어, 이분이 어쨌든 새마을운동 세대고요. 그 81쪽에 보면 대학 입시를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대학 원서를 쓰는데 친구들이 선생님과 신랑을 벌이고 있었다. 성적이 모자라는 친구가 가고 싶다는 대학이 있다며 꼭 가게 해달라고 선생님을 쪼르고 있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는 말에 대학이 어떤 곳이기에 저 친구들은 저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 할까? 대학을 가보고 싶다는 욕망이 도전 정신을 동반해서 찾아왔다. 대학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했대요. 딱 한 학기만 다니고 나서 취직할게요. 대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랴 공부하랴 성적이 이게 뭐냐. 최근 당하는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지금로부터 33년이나 그런 시절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다른 도시의 대학교를 가지 않고 고향 순천에 있는 대학에 딱 한 학기만 다니는 조건으로 나는 드디어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에 간 게 금속공학과예요. 한 학기만 다닐 거라 학과도 중요하지 않았다. 대충 고3 때 선생님의 부군이 재직 중인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냈다. 그렇게 순천대학교 금속공학과에 합격했다. 금속공학이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입학하게 된 것이다. 대학 면제 때 교수님이 왜 우리 과를 오고 싶은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어감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다. 그게 금속공학과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금속공예과, 공예하는 과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금속의 인장, 강도, 연력학, 물리학 등을 배우는 아주 어려운 그런 학문 이런 거를 배우기 들어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어, 그 좋은 것 먹지 않고 돈을 아껴가며 애지중지 한 평 한 평 넓혀간 부모님의 땅이 개발된 것이다. 그때부터 큰 돈이 부모님께 들어왔고 나는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한 학기만 가려고 했었는데 학교에 그렇게 가게 되었고요. 어, 이분도 그 이유 없이 찾아온 번아웃 증후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얻은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었다. 외부의 병균이 신체로 침입하면 몸 안의 항체가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 몸의 항체는 내 몸을 다시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살아나왔냐 하면 8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강사가 여행사를 시작하고 또 크루즈 법인을 차리며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까지 남들이 모르는 백조의 발차기를 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주는 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발차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아한 백조의 물밑 발차기가 끝나는 순간 백조는 가라앉고 말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꾸준히 그 길을 갈 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여행사 대표가 되기 전에 이 면역 질환을 앓고 무기력해 있을 때
이분이 지금 고향이 지금 사시는 곳이 전주예요, 전주. 여행은 약상자에 없는 치료제이다라는 여행 명언이 있다. 집에 있으면 축축 늘어지는 내가 여행을 다니면 힘이 펄펄 쏟았다. 그래서 어, 들고 일어나서 살려고 운동하고 누가 옆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여행을 소개해줘서 그렇게 갔다고 얘기해요. 예, 환상의 크루즈에 사는 사람들 있고요. 여기에 다른 것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 2020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내 인생 50여 년을 통틀어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전을 세우고 이전한 새 사무실은 유난히 넓어 보였다. 벨소리도 울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사무실에서 며칠에 한 번 택배 기사님의 방문이 가장 반가웠던 때였다. 돌아보면 눈물겹지만 그때는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넓은 사무실에 큰 난방기를 틀 수가 없어서 멀리 있으면 따뜻하지도 않고 가까이 있으면 타는 냄새가 나는 동그란 선풍기형 히터를 끌어안고 겨울을 버텼다.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이미 낭떠러지 끝에 96쪽인데요. 나는 이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고 풍전동화처럼 작은 입김에도 위태로운 상황이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드론을 받아 마련한 카드론으로 2천만 원짜리 교육에 참여했다. 난방비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2천만 원의 카드론을 끊어서 교육을 들었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교육을 다니며 한 달에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경비가 추가로 든 거예요. 코로나가 심해져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도 기어코 서울까지 가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했다.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했다. 매일 10대 목표를 적고 어떻게 하면 그 10대 목표를 이룰지 비전 플래닝을 적으며 엑스맵으로 가시화시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외쳤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매일 실천했다. 또한 매일 투두리스트를 적으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며 일하는 법을 익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년간 교육업에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 뭐를 했냐 하면 그 교육을 이 사람도 했어요. 코로나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갈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짜는 그런 그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겨냈고 지금은 예, 크루즈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가 확 일어나진 않고요. 5월 넘어야 또 조금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112쪽에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인데요.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되니까 힘들다고. 자기가 여행만 하면 이 누워 있어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여행 가방만 챙기면 힘이 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 그 업이 되니까 힘들다고. 113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랑새를 찾아 나선 이가 결국 파랑새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선 것처럼 이 땅에 파랑새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에 나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다. 바로 크루즈 사업이었다. 크루즈 여행사 창업은 큰 도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여행사 숫자는 18,000여 개 정도가 되지만 그중에서 크루즈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는 매우 적어 겨우 4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래 들어서는 오히려 전문 여행사보다 여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크루즈 여행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크루즈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한 거죠. 근데 이 참 크루즈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오고 그런 그 위기 때 어, 이분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있어요. 118쪽에 보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와 가슴의 거리, 이 말은 많은 책과 강의에서 인용되곤 한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예 시도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론 번의 시크릿 책을 접한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다. 한때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원싱,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등등 자기계발서와 앞다투가 발간되었고 수많은 독서 모임에서 335 열띤 실천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나도 예외 없이 그런 책들을 읽어내며 책의 내용이 금방 현실이 될 것 같이 꿈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신기루같이 사라지고 많은 꿈 같은 허상에 금세 지쳐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요즘은 매일 론다번의 시크릿, 조성희님의 더 플러스. 여러분들 더 플러스는 마인드 쪽에 되게 가깝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켈리체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등의 책과 유튜브를 반복해서 읽고 청취하면서 내가 마치 자석이 된 것처럼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성공하는 내 모습을 끌어당기고 돈을 끌어당기고 행복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책을 읽는지, 그거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정말 이런 책을 쓰는 작가들이 그런 그 왜 책을 읽고 성공자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성공했는지 이분은 론다번의 시클릿과 조성희 그 작가의 더 플러스, 켈리체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여러분 우리 독서 모임에서 한번 읽었죠. 웰싱킹이라고. 저는 이제 웰싱킹을 읽고 그리고 이제 켈리체의 영상을 좀 많이 읽으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했대요. 책을 읽다가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다 보면 잠결에 들리는 행복 자석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져서 행복한 꿈을 꿀 때도 많다. 밤에 잠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유튜브가 멈춰 있으면 잠결에도 다시 유튜브를 틀고 자기도 한다. 그렇게 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멘토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2쪽에 보면 혼자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이런 그 그룹화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꾸준한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긴다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우리 중간에 멈췄으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제가 도 얘기한 게 결승선은 한 번 시작했으면 결승선은 넘어봐라라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가늘게 가든 어떻게 가든 끝에 가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놈이 강한 거라고 꾸준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게 오는 파도를 즐기고 126쪽에 내게 오는 고민거리를 받아들이고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고민거리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파도와 서퍼가 한 몸이 되듯 내 몸에 녹아든 고민거리도 해결되는 경험을 할 거다. 우리 1인 기호에 보면 김영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쉬운 일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쉽게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요? 어렵게 그냥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뭔가를 풀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소지품 주의하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런저런 이유에서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지갑을 지금 항상 이 지갑을 어디다 넣고 다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 지갑을 어디다 넣고 다니는지? 일반적으로 지갑을 남자들 어디다 넣죠? 뒷주머니에 넣죠. 저는 이제 하도 그 중국 가서 뒷주머니 칼질 당한 거 보고요. 같이 옆에 가는데 그거는 돈도 있잖아요. 그냥 지폐로 있잖아요. 종이 지폐에 한 200원 뒷주머니에 놓았는데 그게 짝꿍이 보였나 봐. 와, 살도 하나 안 가르고요. 그거를 째서 돈만 빼갔더라고. 놀랍더라고요. 예, 저는 한국에서 지금도 항상 지갑을 앞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뒷주머니에 항상 뒷주머니 넣고 다니다 해외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앞주머니 넣고 다닌 지가 한 20년 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분이 이런 얘기에 해외여행 시에 핸드폰, 지갑, 여권, 카드 등 분실 및 도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강조해온 당사자가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니 핸드폰을 잃어버린 아쉬움보다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순간 악 소리 지르며 무조건 소매치기를 향해 달려갔다. 같이 투어 중이던 일행들도 같이 뛰기 시작했다. 현지 가이드님이 스페인어로 도둑이야 도둑이야를 외치며 뛰고 나는 연속 악각 소리를 지르며 뛰었지만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골목을 미꾸라지처럼 도망쳐 나가는 소매치기를 당할 수가 없었다. 막 뛰다가 내가 먼저 멈추었다. 그리고 외쳤다. 끝! 이제 끝입니다 하고 투어를 다시 시작하자 일행들이 더 놀랐다. 다들 유료해야 할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먼저 아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됐어요. 못 찾습니다. 라며 손님들에게 핸드폰과 가방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진 찍고 그거를 기록하는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뒤에 와서 그냥 치고 달라고 한 거예요. 스페인도 그러니까 해외여행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마지막에 함께 힘내고 함께 손잡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 길을 몰라 헤맬 때 이 책을 보며 힘을 얻고 이 책을 쓴 작가님들께 연락해 보시기 바란다. 어쩌면 이 책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또 나침판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삶과 같은데라는, 나도 저렇게 저런 상황들을 겪어봤는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이기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상황을 이겨낼지 그런 것들을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앞에 두 사람의 스토리고요. 세 번째 우경아 작가인데 41살에 시작한 우과장의 1인 기업 성장 스토리인데요. 어느 순간 나의 도전은 아이콘이 되었다. 15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1인 기업을 시작한 2년 8개월간의 시간은 수많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걱정보다 성장과 배움에 더 큰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덕에 빠른 시간에 많은 성장을 경험했다. 도전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도전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1인 기업을 시작한 41살의 우과장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담겨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내 이야기가 1인 기업을 원하는 직장인들과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길잡이가 되길 소망한다. 그 소망과 함께 지금부터 나의 인생 변화와 도전이라는 좌충우돌 1인 기업의 리얼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이분이 첫 번째 1인 기업을 하면서 배운 것들에서 136쪽에서 모든 콘텐츠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어떤 콘텐츠로 무슨 말씀이지? 저자님들도 함께하는 독서 모임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죠? 하는 독서 모임도 포함되어 있나요? 가끔 저자님들도 모시긴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 모셨어요. 예, 한번 올해는 제가 또 저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 이분은 어떤 거를 했냐 하면 어, 그 이분도 우울증을 걸려보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고 관점을 바꾸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 남에게로 향하던 관점을 나에게로 바꾸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했다. 나를 보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보였다. 아픔과 상처, 불안과 분노, 사랑과 행복, 소망과 열정들이 보였다. 그렇게 나를 알아갔고 내가 나 자신을 묘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자아와 마주서고 나를 용서할 수 있었다. 나와 화해하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나는 비로소 나와 세상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연구소를 설립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 그럼 한번 초청을 할까요?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만 하든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런 나와 관련돼 있고 1인 기업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1인 기업으로 이렇게 이 우경화 작가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분은 재미있어요.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153쪽에 보면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고 이 우리가 어, 지식 이 노동자잖아요. 저희가 보면 지식 전문가 이런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로 창업이라는 책에도 지식 노동은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같으면 오프라인에 강의장이나 매장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었어요. 자기 게 가진 게 없으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 게 아니어도 우리 인터넷을 우리가 이렇게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클라우딩 기술이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는 지금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 공유 오피스 개념의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전에 우리 이윤규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다방에 많이 안 가서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다방에 옛날에 비즈니스 때문에 다방에 가면 다방에 그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계란 하나 주고 쌍화차 한 잔 먹이고 자기네들 요구르트 하나 먹고 돈 계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그 음료수 안 주면 나가라고 내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차부 다방이죠. 차부 다방에 가면 거기 쫙 앉아 있다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 음악 다방 가도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시간이 되면 보통 뭐 1시간, 2시간 그거 요즘에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 제한하듯이 그렇게 했던 시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 음악다방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다방 안 가봤다. 저희 시골에 사시던, 그래요? 김민석 선생님도 시골이니까 그렇구나. 시골에 거기에는 아마 음악다방 없었겠죠. 저도 저도 시골에 살았으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청주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고등학교 때 그 성냥갑 모으는 것도 좀 많이 해봤고요. 예. 그 하여간 저 착했어요. 그래도요. 그래갖고 뭐 다방에 우리는 그 다방 가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저희 미팅에도 우리는 다방 못 가고 어디가 음악 다방 가는 게 아니라 빵집 갔잖아요. 빵집. 우리 선배님들은 뭐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인 기업의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하라 나연구소 1인 기업 1인 기업 브랜드의 탄생 스토리가 여기에 쭉 그 적혀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요. 162쪽에 보면 증발해버린 6,300만 원, 퇴직금 6,300만 원이 12년간 다녔던 163쪽에 있어요. 12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6,3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사업 초기 5, 6개월 정도는 해방감과 여유로운 마음에 들떠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쉼 없이 일해왔으니 퇴직금이라는 보상으로 한동안은 쉼과 여유도 가지고 싶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배움과 공부도 하고 먼저 길을 간 분들을 만나며 조언도 듣고 필요한 교육들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유로웠던 마음이 조급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충분히 준비가 된 후 이루어진 퇴사가 아니었기에 짧은 시간에 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은 사실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못했다. 때론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수익이 날 뿐 고정비가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를 포함해서 얼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다. 그럴 때 ISBN 전자책 출판이라는 콘텐츠를 만나고 지금까지 그 콘텐츠를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공동 저서 출판 프로젝트 리얼 시리즈로 초보 작가들을 배출하고 전자책으로 지금 콘텐츠 하나 가지고 어, 잘 성장해 가져오고 있죠. 어, 저희가 또 다른 만남을 갖다 준 게 이제 175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분이 오프라인 모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모임을 기획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그중 대표적인 모임은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반에 진행하는 수락산 등산 모임과 매월 한 번 1인 기업가들이 모이는 강북노원 번개 모임이다. 같은 1인 기업 교육과정에서 만난 대표님께서 매일 아침 수락산을 올라가고 계신다. 이게 제 이야기거든요. 작년 여름 함께 등산을 했는데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사업, 독서, 성장과 자기계발 등을 주제로 유익한 대화를 나눈 게 너무 좋았다. 꾸준한 운동도 필요했기에 둘이 함께 매주 등산을 시작했다. 수락산 등반 등산 모임이 처음에 우경화 대표하고 제가 매일 가는 거 보고 조인했고요. 둘이 꾸준히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함께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인어인으로 지금은 20여 명의 회원이 생겼고 수사모, 수락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도 지어 플래카드를 제작했다. 우리는 등산을 하면서 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신앙송, 건강정보, 나눔, 미니 특강, 실버 체조, 함성 지르기 등의 프로그램들도 함께한다. 그렇게 재미도 있고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어 회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 산에 올라가서 각자 싸운 김밥, 과일, 컵라면, 고구마 등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맛이 꿀맛이다. 1인 기업을 오래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기에 꾸준히 수락산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내일도 7시 반에 또 어김없이 수락산에 올라갑니다. 이분이 1인 기업이 왜 거대 기업인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179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인 기업을 작게 시작하면 큰 자본이 들지 않게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콘텐츠를 사용하기에 처음부터 큰 사무실, 직원, 제품의 재고 등이 필요가 없다. 초기에 필요한 것은 1인 기업의 사명, 비전, 가치를 수립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어, 본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1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과 믿음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계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계가 늘 나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쓴 이야기예요. 스토리텔링 하는 독서 코칭 전문가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썼고요. 사실 이 글이 A4 용지 26장인가 되는데요. 그거를 이게 정리해서 26장이란 30쪽을 그 10포인트로 30쪽을 한 10번은 다시 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게 엄청나게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글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우리 한국 명강사 평생교육원 오픈식을 가면서 차 안에서 과정을 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기업에 제안을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다른 사람한테 과정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과정 만드는 교육을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 머릿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과정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를 좀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거의 기준이 제가 이렇게 짧게지만 글을 써놓은 이 50쪽짜리 글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은 매우 많다. 세상에는 수많은 독서법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독서법을 직접 활용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으로 독서를 진행하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 제 파트가 이제 몰입이라는 주제예요. 나는 본격적 독서법으로 꼼꼼히 몰입해서 책을 읽고 있다. 책 속의 한 문장을 찾아내고 저자에게 질문하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깨달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생각을 키워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몰입의 시간이다. 집중해서 책을 읽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면 책 속에서 많은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눔을 하니 성장하는 회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만나서 나누는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실제로 제가 매일같이 감자 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첫 줄이 그거예요. 굿모닝 생글로 제가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감사일기를 항상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186쪽에 CEO가 되다. 2006년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중소기업의 총괄이사를 맡게 된 것이 사실상 CEO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여기에 보면 저기 사무실이 5평이었어요. 5평.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분기별로 진행하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는 긴장의 연속이다. 13명의 계열사 사장과 그룹 회장이 모여서 각 사의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자리이다.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늘 삭막하다. 조금 실적이 좋다고 좋아할 분위기는 아니다. 전에 개그맨 김영군 씨가 회장으로 나오던 회장님 프로그램을 연상해 보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여기에 옛날 김영군 씨가 이 뭐죠? 코미디 무슨 프로에서 회장님 하는 거 보신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김영군이가 어떻게 나오죠? 되게 악동으로 나오죠? 김영군 씨가 되게 악동,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회장님. 김영군이가 회장인가 그랬지 않아요? 하여간
그래서 막 그런데 실제로 우리 회장님들이 욕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저도 이 워낙 그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맡았었던 거라서 뭐 이래요. 회장님이 이 공장의 생산 원가를 개선하지 않은 문을 닫겠다라고. 우리 그 디지털 피아노 공장이 직원이 한 20 몇 명 됐었어요. 근데 최저임금으로 최저시급으로 운영되던 공장인데 그거를 원가 개선 안 하면 닫겠다고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 방에 또 불러가지고 김 이사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나?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빨리 해결하라고 실적을 개선하라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계열사 대표들은 우리 회사 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든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위기를 대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회장은 가끔 나를 회장실로 불렀다. 그리고 그 양반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게 직원들이 들어요, 막. 예, 갔다 오면 직원들이 저한테 막 위로한다고. 근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어, 여기에 보면 CEO가 되기 전에는 내가 자리하고 있는 책상에 그 무게 있잖아요. 가치를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CEO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 비용을 계산할 때 직원들의 자리 크기를 모두 계산해서 관리 비용을 산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CEO가 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여러 기업에서 나는 나의 공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가치의 수정을 느껴보기는 CEO가 되고 나서 처음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5평 정도였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지금 제가 포천에 친구 회사에 친구가 이제 그 사무실을 내주면서 공간을 내주면서 회사 일도 하고 제 일도 하라고 하는 그 공간이 5평이더라고요. 5.0 몇 평이에요. 딱 5평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 재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5평의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손을 CEO 자리를 내려놨는데요. 이제는 어, 그 자리에서 조금 제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선한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해서 에어컨 설치 보조 기사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어, 써놨습니다. 이 에어컨 설치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에어컨 설치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이거를 배웠어요. 이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를 하면서. 혹시 한마디씩 한번 써줘 보실래요? 나는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혹시 그냥 아시는 대로. 예, 체력. 아, 근데 어, 체력 되게 중요해요.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일했던 그 파트너 사장님이 65세였어요. 그때 제가 55세인가요? 56세, 55세였죠. 근데 65세였는데 65세 되신 분이 옥상에 실외기를 항상 그분이 지고 올라갔어요. 내가 그 짐을 못 져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고객 관리, 고객 관리. 왜냐하면 딱 들어가서 고객하고 그 고객의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면요. 에어컨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들이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고객이 잘못 원해가지고 배관을 이상한 곳으로 돌리면요. 고생을 무진장해요. 그런 거를 미리 가서 고객하고의 그 만남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저희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거는 요거는
핸들을 고친 8톤 트럭은 다음 주에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기업을 하나를 세워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썼어요. 에어컨을 이제 어떤 일이는지 에어컨 설치는 194쪽에 보면 현장 방문 전에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수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이 있다. 에어컨을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잘 설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관계다. 이게 어느 부분에나 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에어컨 그 배관을 벽걸이 거 조이다가 우리 독서 모임 하는 날이었어요. 그, 그때가 2020년 8월인가 그렇거든요. 2020년 8월인데 에어컨 토요일 날 8시에 아니 그때는 8시였나요? 하여간 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아니 9시였어요. 9시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9시에 독서 모임 했었잖아요. 근데 8시에 의정부에서 끝나고 와야 되는데 소나기 엄청 쏟아지는 날인데 8시쯤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거를 파이프를 이제 여기 조였는데 조이고 그 가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팍 하고 터져 버렸어. 바로 뒤에 그 주인 아주머니 한 70대 돼 보이는 그분이 계시는데 와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비 소나기 쫄딱 맞고 그거를 철거하고 그리고 독서 모임 했는데 그래도 그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그냥 거기서 의정부에서까지 막 밟아가지고 예, 그 비 맞은 생지 모양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외기 들어 올리다가 이게 문자 창문으로 안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5층에서 들어 올리는데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존을 위한 독서를 했죠. 예, 여기 우리 지금 30분 돼서 제 이야기도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요. 앞에 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뒤에 부분 제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나눠보고요. 시간이 되면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책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 책을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 주에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읽기가 멘탈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혹시 한번 해주실 분 계세요? 주인숙 선생님 초행길이라서 다다음 주에 발표는 내가 한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예, 하여간 예, 아니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또 거기다가 댓글 달지 마시고. 네. 우리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만 한 10분 정도만 우리 소그룹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래간만에. 어떠세요? 예. 다른 분들 잠깐 사진 한번 먼저 찍고요. 저희 소그룹 나눔 한번 잠깐 해볼게요. 오랜만에 저희 소그룹 나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네, 여기 봐주세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고요. 그리고 요 책 이야기는 소그룹에 가서 좀 하실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셸이 이렇게 이 시간까지 씩씩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자, 나누면 고선혜 선생님, 네, 네, 나가셨네 벌써. 네, 나머지는 예, 체력. 미셸이 요새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더니 체력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 봐. 좋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나가실 거죠? 그러면 저희 방을 3개 만들면 너무 많을까요? 2개만 할까요? 예, 2개만 해서 한번 저희 네. 그 50분에 여러분들 모일게요. 50분에 모일 테니까요. 그래서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한영남 선생님 손님이 오셔도 그러네요. 네, 일단 만들겠습니다. 잠깐 참여 어려우실까요?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2개. 네, 좀 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주인수 선생님은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오랜만에 속으로 모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어떻게 좀 해보시니까 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 그죠? 어, 우리 조혜수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한 2분만 말씀해 주시고, 예,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오래간만에 했더니 반갑더라고요, 또. 그죠? 정말 네,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 책, 이끌림에 대한 말씀 하는데, 제가 아까 교수님이 책을 다 읽어주시는데, 알려주실 것도 많고, 그분들을 다 아시니까, 네네. 그 말씀을 진짜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분 각자의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음, 와, 진짜 열심히들 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성공의 궤도에 오르신, 열심히 하셨기에 성공의 궤도에 오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고요. 이영규 선생님도 책 내용이 저기 송수영 님이 뭐지? 뭐라고 추천사 그러셨죠? 써주셨죠? 예, 추천사 써주신 써주셨죠? 거, 네, 네, 추천사 써주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예, 그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도 제가 전달이 안 되네요. 그분이 추천사 써주셨는데,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전달은 네, 제가 입력이 안 됐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영규 그분이, 선생님이 말씀 많이 하시고, 제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진짜 열심히들, 그냥 열심히 아니라 열심히들 하신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제가 쓴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이렇게 좀 길게 안 하고요. 짧게 할게요. 네. 그, 다른 방은 김미숙 선생님 계신 방 좀 네, 저희 어땠어요? 방에는 미셸 강 선생님하고 최성경 선생님하고 3명이서 있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또 요 책의 나경화 대표를 저기 아신다고 그래서 이제 좀 얘기 잠깐 듣고요. 저희도 네. 이 책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어, 실행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호주에서 생활, 우리 여기 미셸 강 선생님의 호주에서의 생활, 또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체력과 여건이 되고 또 체력이 음, 돼야 이런 것도 다 할 음, 수 있는 거고 가장 좋은 점은 한국에서는 좀 나이가 좀 신경이 쓰이고 여러 음, 가지 이렇게 막 약간
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좀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어, 이 호주에서는 나이에 대한 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여건과 체력이 닿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네. 열심히 사시는 우리 미셸 강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최성경 쌤은 지금 오늘, 내일 연수 있으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오늘 또 하셨고, 내일 또, 연수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도 이렇게 오셔서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경 선생님, 오늘 6시간, 내일 6시간. 아마 최성경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는 6시간이면 덜 힘드실 건데, 오늘도 저희 그런 얘기 했어요. 아까도 이제 조합에 가서, 그, 내가 그 3시간 강의를 하면 안 힘들 건데, 수강하면 내가 교육을 들으면 30분도 되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강의하는 사람들이라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하고요. 뱃쌤 우리 한마디 좀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 늦게 들어와서 네네. 그냥 지금 또,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을 가는데 오늘 기도원 가는 날이라 지금 가고 있고 아, 신랑은 지금 네가 하루 쉬어야지 또 거기를 간다고 그러냐 막 성질을 내는데 어쨌든 또 가기로 한 약속이니까 가고 음, 있고요. 네네. 날밤 새고 이제 4시쯤 끝나니까 또 그때 되면 이제 올 거고. 다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나를 파야 되는데 저 역시도 막 너무 이렇게 수선스럽게 이러저러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일단은 요새는 조금 이제 가닥을 올해는 좀 잡아서 딱 이렇게 너무 좀 그런 것들 좀 쳐내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거 뭐 두세 가지만 딱 해서 집중하는 해를 해야겠다. 오늘 그거 접대도 강의를 못 들었는데 오늘도 그거 하시는지 몰랐는데 못 들어서 서원에서 이따 영상 올려주시면 뭐 봐야겠네요. 책 저번에 강의하시는 것도 끝나고 나서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못 음, 봐봤거든요. 다들 알겠습니다. 건강 하여간 조심하시고요. 네. 네네네. 하여간 어쨌든 우리 행님이 걱정하는 거, 또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그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기도원 그 새벽에 또 4시에 끝나서 또 바로 들어오신다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래서, 네. 예, 하여간 조심해서 다니시고, 무리하지 마셔요. 또 갔다가 피곤하면 또 주무실 때 있으면 주무시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밤 되시고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또 아침에 재미난 얘기,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미숙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가까운 20분 거리로 갈지 40분 거리로 갈지 다음 주에 결정이 되니까 아마 여기 최성경 쌤도 발령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디로? 먼 곳이라고. 아까 음, 성경 쌤이 말씀하셨습니다. 카톡에서 어, 봤는데 제가 정확히 그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원하던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먼데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제가 그래도 간다고 생각했던데 아는 선생님 계시고 한 대로. 네, 아, 어제 알았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출퇴근하는 게 그래도 살짝 걱정은 되지만, 네, 그래도. 집에서는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전하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운전 지하철 못한다며. 타고 버스 환승하면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아, 운전하는 요새, 사람이면 아니, 맨날 35분에서 뛰어다녔는데 40분 더 걸려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뛰었잖아. 카풀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지하철까지라도 그거 버스, 좋겠다. 네, 지하철 라인이라도까지만 데려다 줘도 덜 힘드니까. 그렇죠, 당근에 그렇죠. 올 때, 당근에 올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올 때는 가능할 지하철까지. 것 예, 같아요. 네, 네, 학교에서 지하철까지만이라도. 당근에 네. 올리세요, 당근. 아, 당근에. 아니, 네. 우리, 그 성경 쌤은 그 강의를 하시는 거였구나. 6시간을. 네, 네, 오늘은 하여간, 학급 경영에 대해서 하고, 예. 내일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하고, 그 실전도. 신청교사들 모임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중등교원, 그러니까 멤버가 좀 많이 작아서 중등 음, 선생님들 특화한 연수로 이제 해보자 해서 중등 선생님들 우선으로 들을 수 있는 네. 혜택 드리고 이제 일단 오프로 제가 야,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네요. 성경 선생님이 원하던 학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김민숙 선생님 원하는 학교가 어디예요? 저는 원하는 학교가 중학교예요. 그래, 고등학교보단 그냥 중학교면 그러니까 됩니다. 중학교면 되는 게 아니라 20분 거리도 있고 40분 거리도 있고 1시간 거리도 네. 있다니까 시험은. 네. 아니, 네, 김 아마 선생님, 거기는,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내가 지원하지 않아도 수석교사는 네. 그렇게 발령이 날 수가 중등 있어요? 같은 데여서, 네. 아, 그렇구나. 아, 수서가 저는 아니라도 그거를, 그냥 중고등학교 막 발령 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줄 제가 알았더니만.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당연히 가는데 네네. 고등학교에 오래 있던 사람은 거의 강제로 중학교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아, 아, 일부러 그렇구나. 교차시켜요. 예. 예전에는 그렇구나. 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저희 대구는 어쨌든 그렇게 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음, 쌤들 중학교로 내려오실까 봐 엄청 긴장하고 제 그렇구나. 친구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막 와서 엄청 불만 많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래요? 고등학생이 음, 중학생보단 그래도 일단은 학생들이 덜까칠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어, 이제 입시가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가 생활지도가 힘드니까 아, 애들이 그게요. 이제 그게 근데 습관이 덜 젖어서. 고등학교는 되게 늦게까지 야간 자습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자기 요즘엔 시간이 많이 안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다들 그래요? 그냥, 네. 음, 인근의 학교도 네, 한다고 코로나 신청했는데 한 때문에 다섯 없어져서, 명 예, 예. 이래서 음, 오히려 나올 때 막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 없는 애들 데리고 있다가 깜깜한 데 나와야 되고. 아, 음. 그러니까. 야간 자습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없어졌구나. 이제 거의 많이 안 하네, 그러면. 네, 코로나 때 없어져서 다시 생기긴 힘들다고 분위기가 벌써 이제 안 하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어, 그렇죠.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네요. 그런 네, 것도 어떤 좋은, 좋은 면이라고 고등학교 근무하는 수당이 쌤. 없어졌잖아, 그 대신 수당이. 그렇긴 한데, 예.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원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20분 거리 감사합니다. 당첨. 20분 거리. 그러니까 20분 거리,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예, 네. 20분 거리에 대기를 이렇게 뭐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간 좋은 일들 될지어다. 네,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제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풀려가지만 또 환절기가 되니까 또 조심하셔야 되니까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성경 선생님 강의 네,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네, 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네, 네. 되세요. 이용규 선생님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들어오지 마시고 네네, 옆에 네네. 예, 예, 이 옆길로 제가 나갈게요. 저기 몇 단지죠?